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작년 나이파에서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약간 좀 구성을 실제 일종의 사례를 가지고 하는 형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인 목차를 먼저 보면 AI에 관련돼서 이미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전 시간에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 아주 간단하게 한번 다시 짚어보고, 특히 이제 에자일이 어떻게 왜 이렇게 도입하기 어려운지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코치, 아주 역량 있는 코치를 둬서, 아니면 모든 멤버들을 다 뭐 예를 들면 뭐 피보탈 같은데 보내서 그 훈련을 받게 한 다음에 한 사람은 몇 억씩 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해서 또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그 방법론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하는 접근법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좀 우리한테 익숙한 방법으로 에자일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우투들을 방법론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방법론을 구축한다면 방법론을 직접 일종의 문서를, 그런 문서를 만드는 거죠. 방법론 문서를. 그런 것들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하실 수 있을지, 이 방법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적용 사례는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례고,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했던 또 사례가 짧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에자일인지는 앞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짧게 살펴보면 생산성 높일 수 있고, 성공도 높이고, 기타 등등. 유럽하고 북미 쪽에서는 이미 뭐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유럽 쪽하고 미국 쪽하고 이제 하기 시작,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단계는 이미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뭐 주류가 에자일이 됐고요. 지금 국내는 어쩌다 보니 이제 에자일이 많이 확산이 되지, 상대적으로 확산이 많이 안 됐는데 비주류를 가지고 우리는 메인으로 쓰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까 뭐 국방 쪽 질문도, 기능 안전 쪽 질문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국가의 국가 기관은 그 국가 기관에 납품을 할 때 에자일을 개발하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않는 안전 쪽에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에자일이 주류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 도입이 어려워요. 도입이 어려운 게 유럽 쪽도 북미 쪽도 어려움을 예전에 많이 가졌었고 지금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좀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나라라든가, 좀 문화적으로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빨리 에자일을 도입해서 좀 진척을 가져왔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에자일이 지금 아름아름하고는 있으나 좀 뭐라 그럴까요? 한번 트렌드를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도입된 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약적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에자일의 확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통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10%가 채 안 되지 않을까? 20%? 예. 제 생각에 그냥 보통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 데가 10%가 채 안 되는 거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어려운 일을 잠깐 살펴보면 이미 얘기를 듣겠지만 짧게 보겠습니다. 일단 조직문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지식 구조, 도구하고 기술의 어떤 그런 통합의 어려움, 에자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경영진 참여에 대한 부분, 여기 경영진의 의지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있고, 에자일과 관련된 경험 및 스킬을 부족하고, 기타 불충분한 교육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조직이 지금 에자일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도입을 했는데 확산하는데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 조직에 좀
하고 좀 맞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걸 생각할 시간을 좀 이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네. 그 전 화면에서 잠깐 질문 좀 해요. 끝나고 하면 시간이 1시간 50분이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자일적이지 않죠? 설문조사 네. 출처가 어딘지 좀 네.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네. 자, 일단 참고로 애자일 관련돼서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스크럼 당연히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그리고 세이프 있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용으로 별도로 나온 애자일 개발 프레임워크 중에 그런 것들이고, 그거 말고도 지금 보시면 과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도 한 10여 년 전에는 공부할 게 다른 데는 딱 정해졌어요. 좀 익혀야 되고 할 것들이 정해지면 정해졌는데, 지금은 이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애자일 정글이라는 말을 씁니다. 너무 많아서 뭘 스터디 해야 될지도, 뭘 가지고 우리 조직에 활용을 해야 될지도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식별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 가지고 하고 계시고, 어떤 거를 좀 할 계획이시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애자일이 아시겠지만 애자일 코치 얘기를 많이 해요. 애자일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내에 코치가 있든 아니면 외부에서 코치를 데리고 오든 애자일 코치 얘기를 많이 하고, 코치가 애자일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자일 코치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업에 만약에 지금 애자일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애자일 코치 그런 역할을 줄 수 있나요? 두기가 어떠신가요? 국내 특히 중소기업들은 애자일 코치를 팀 내에 아니면 부서 내에 두기가 별도 역할로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고, 여기 사례에서도 쉽지 않은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애자일 코치도 만약에 조직 내에 두기 어렵다면 어떻게 우리가 애자일을 도입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컨설팅을 받으면 좋은데, 참고로 지금 제 이 발표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컨설팅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방법, 그거를 이제 일종의 역량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능한 컨설팅을 받지 않고, 그걸 조직 내에 일종의 전통적인 방법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굉장히 친숙하게 방법론을 일종의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조직에 도입하는 방법. 그게 효과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조직 도입하는 데마다 전부 다 천차만별이겠죠. 자, 한번 컨설팅 말고 혹시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지 좀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애자일하게 경량의 개발 방법론을 조직 내에 도입을 하고 싶어요. 코치를 두기는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툴을 도입을 한다. 툴들도 프랙티스 같은 거 몇 개를 사용하고, 툴도 몇 개 좀 도입해다가 사용하고, 애자일 쪽에서 좀 성과를 봤다는 것들 가져다가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많이들 그렇게들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으면 잠시 후에 잠깐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볼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참고로 A4지를 3장씩 다 받으셨죠? 책상에 있으실 겁니다. 3장씩. 잠시 후에요. 자, 여기 제가 좀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는. 애자일 포지셔닝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애자일하게 개발한다는 게 순수한 좀 뭐라 그럴까요? 진짜 애자일하게 개발한다는 얘기는 뭐라 그럴까? 애자일의 기본 원리, 애자일 매니페스토에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하는 그런 방법을 보통 이제 순수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애자일 코치에 대한 역할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죠. 그렇게 전통적인 개발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한 그런 방법들도 있고, 두 개 섞어쓰는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순수한 에자일을 따르지는 않고 약간은 좀 왼편에 있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들 조직은 이런 방법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에 이재양 대표가 발표했던 데도 아마 순수한 에자일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아까 뭐 발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이브리드한 방법에 대한 것들 질문 나왔을 때 많이 쓰는 이유가 이렇게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을 두고 좀 도입을 할 건지, 만약에 코치를 우리가 별도의 룰을 가져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적합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되게 제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자일은 방법론이라고 하기가 에자일 개발 방법론, 그 에자일 쪽에 좀 순수한 에자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말 자체를 되게 싫어하세요. 에자일은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철학이라든지 뭐 원리라든지 뭐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깝지, 이게 어떤 개발 방법론은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런 표현들 많이 쓰십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스크럼 같은 경우도 그걸 방법론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스크럼은 일종의 에자일 프로세스는 담고 있죠. 그리고 방법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 일종의 보통 많이 얘기하기로는 프레임워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디테일한 것들은 조직에서 팀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매니페스토 원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랙티스에 대한 소개들은 하는데, 그거를 how to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코치에 맡기든가 아니면 그걸 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인텔리전스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어댑티브하게 뭔가를 해봤으면 더 잘 되는 것들이 있으면 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쪽 얘기를 많이 하죠. 방법론은 그거와는 다르게 한 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요구사항을 좀 문서화시키고 싶으면 사용자 스토리로 한다라고, 사용자 스토리 말고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한다라고 딱 일종의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론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스타팅 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법을 이거를 하라고 지시를 일종의 정해요.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름대로 저스티피케이션을 하고 정당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 조직 내에서 쓰면 되는 거고, 한번 해봤더니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뭐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우리 조직에서 이전에 쓰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여기 제시하는 방법보다 더 좋으면 그 방법을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뭔가 처음에 시작하는 포인트를 how to를 정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방법론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런 일종의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어느 정도는 제공해 주는 게 이게 방법론이라는 말을 그런 쪽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전문가들마다 방법론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발표에서는 그 일종의 스크럼 같은 부분들은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how to가 정해져 있는 옛날에 그 전통적인 그런 개발 방법론과 유사한 부분들은 에자일 개발 방법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 하나의 예시 조직이 아까 이제 스크럼 마스터 얘기를 드렸었죠. 예시 조직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스크럼 마스터 역할이 필요한데 스크럼 마스터를 두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직입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크럼 마스터라는 공식적인 역할은 없애고, 그리고 팀 리더하고 팀원이 협력해서 의사소통하며 팀원을 코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팀 리더를 일종의 그 에자일 코치 역할을 팀 리더한테 주는, 그게 결국은 이제 수직적인 문화가, 지금 이제는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에자일은 수평적인 문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앞서 발표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수직적인 문화를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팀 리더를 두고 팀원들도 있고 조직 구조를 크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뭐부터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이 조직은 잘 몰라서 그래서 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문론의 그 내용들을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투에 대한 것들을 담아둬서 그래서 특별히 교육도 뭐 대부분 지금 애절 교육들이 수백만 원씩 하는 것들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교육 비용을 좀 최대한 줄이고 이런 어떤 가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조직 팀원들이 같이 아니면 관련된 역할을 가진 멤버들이 같이 교육을 스스로 함으로써 학습 비용을 낮추는 그런 형태로 극복하는 방안을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조직은 이 조직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가요? 수평적인 문화를 이미 가지고 계신 데 있으신가요?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계신 조직? 네. 아니면 애자일 코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애자일 코치를 별도로 그 예전에 한때 어디 그 소셜 마켓 소셜로 인터넷 쇼핑몰 하던 그런 업체 한 곳은 회사 이름 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한 30-40명 정도의 애자일 코치가 조직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애자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거기에 있는 애자일 코치들이 대부분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그 조직 내에 남은 사람들은 일종의 다른 역할은 애자일 코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역할들을 하면서 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시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애자일 코치를 들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안 맞아서 없애는 경우들도 상당히 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직은 또 어떤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조직 내에 그 애자일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하우투에 대한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우투를 가져가실 예정인가요? 여기 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만 그 A4지에다가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조직은 지금 현재 애자일을 도입하기 전 상황이든 아니면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단히 이런 형태의 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간단히 좀 그 블리츠 형태로 한번 좀 잠깐 기술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애자일 포지셔닝을 좀 순수한 쪽으로 가져가는 게 적합할지 그렇지 않을지 아니면 프레임워크 형태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방문호 형태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번 잠깐 좀 기록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깨끗한 종이래요. 그냥 받아주세요.
2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당연히 없고요. 발표, 뭐 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세미나 발표라는 거라서 양해를 좀 구하고, 어떤 분은 되게 굉장히 열심히 적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고민이 예제를 도입하는 게 고민이 아니실까, 아니면 선천적으로 이렇게 성취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지도를 그리고 계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휴대폰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 시간 보내주시는 자라는데 휴대폰에 적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애자이를 좀 도입을 고민하고 계신 애들, 아니면 도입을 좀 했는데 우리가 좀 가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방법론을 만약에 가지고 간다면, 잠깐만 또 이건 시간을 써볼게요. 2분만 딱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 같은 방식으로 우리 조직의 애자의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간다면 그 구성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그래서 거기 뭐 예를 들면 우리의 현재 상황 같은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애자일 쪽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애자일이 잘 도입되지 않는 이유에 우리 회사는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도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포지셔닝을 이쪽 완전히 순수한 애자일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하이브리드된 형태가 됐든 아니면 뭔가 방문론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문론을 도입한다라고 그냥 그 순수한 애자일이 아니라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우투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가 나름대로 정의가 되어 있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프랙티스들이 정해져 있으면서 템플릿 같은 것까지 나름대로는 수행 방법과 템플릿까지 다 제공이 되는 그런 방문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결정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은 2분 정도만 한번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방법론을 만든다면, 애자의 개발 방법론을 만든다면, 우리 조직에 맞는 걸 만든다면 어떤 내용이 우리 담길지, 어떤 구성을 가져갈지.
그 정도만 일단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페이지 이상을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 이렇게 좀 어떤 것을 질문을 드려볼까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내용들도 밟고 오실 것 같아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셨으면 지금 제가 앞으로 한 40분 정도 한 30분 정도 발표드릴 내용들이 좀 어떤지 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한 가지 사례입니다. 그 관계가 된 내용들을 요 장표하고 요 그림하고 뒤에 있는 페이지가 구성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예를 들면 리듬이라는 방법론 이름이고 그거를 이제 스테이라는 회사에 적용한 사례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리듬의 스테이로 일단 지었고요. 그래서 제가 리듬이라고 얘기하면 이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계획을 합니다. 다른 그 스크럼이나 이런 쪽에서는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것들은 프로젝트 계획은 좀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프로젝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객이죠. 페이를 해주는 돈을 프로젝트 비용을 대는 누군가한테 프로젝트에서 뭘 얻을 거고 뭐가 안 됐을 때 리스크가 크고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이터레이션 보통은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이터레이션 제로를 둬서 거기에서 좀그 계획에 대한 것들도 나름대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것들도 정해주고 그리고 이터레이션 제로에서 아키텍처는 그래도 좀 크게 큰 그림을 가져가는 게 개발할 때 필요하니까 아키텍처에 대한 그런 계략적인 문서가 최소화되고 그거를 어느 정도는 합의하는 것들을 이터레이션 제로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또 이터레이션 제로를 두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스크럼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 책임자가 프로덕트 오너죠. 제품 백로그를 만듭니다. 제품 백로그가 관리하면서 이터레이션이 시작되면 이터레이션은 뭐 조직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2주로 많이 가져가죠. 2주 이터레이션이라고 가정을 하면 2주 이터레이션 동안 어떤 백로그를 가지고 개발을 할지 정하고 계획을 잡고 그 계획된 거대로 이터레이션 백로그를 계획에 맞춰서 이터레이션 백로그를 선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인수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배포하고 그다음에 회고하는 그런 이터레이션을 거칩니다. 그때 이제 팀 리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자일 코치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수직적인 구조를 어느 정도 조직 구조를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대로 좀 받아 수용을 해서 팀 리더가 팀원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뭐 예를 들면 시큐리티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성능 전문가라든지는 전문성 기술적인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팀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또 이터레이션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약간 역할과 타스크별로 좀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역할은 팀원들, 팀이죠. 제품 책임자, 팀 리더, 팀하고 팀원 따로,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뭐 성능이나 보안 쪽 관련된 그런 외부 전문가들, 그다음에 사용자, 그리고 고객도 별도로 역할로 식별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계획 수립부터 회고 미팅하는 것까지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일종의 방법론 문서에다가 내용들을 담는 겁니다. 담고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하우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넣을지에 대한 걸 가지고 상세 활동들을 정리를 하고 이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산출물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정의되어 있는 게 좀 필요하면 산출물들을 관련돼서 산출물들을 좀 태블릿 같은 것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좀 팁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활동별로 모든 활동들을 다뭐 팁이나 아니면 사례 예시 같은 걸 담지는 않지만 가능한 좀 혼돈스러운 것들이 혼돈스러울 만한 이미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담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담아서 힌트나 팁, 뭐 사례 예시 이런 것들을 담아서 걔를 하나의 문서로 가지고 제가 문서를 안 가져왔군요. 문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문서로 한 어느 정도 두께가 너무 애자이니까 너무 두꺼우면 안 좋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분량도 좀 최소화된 분량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는 팀원들이든 아니면 관련된 그 역할을 가진 그런 멤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타우트를 알고 좀 따라갈 수 있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좀 조직 내에서 진행을 하고 나면 에자일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을 뭐 찾아 헤매는 시간을 줄여서 그것만 가지고 먼저 스타팅 포인트는 우리가 갖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더 좀 더 순수한 에자일을 좀 더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발전된 에자일을 해보고 싶으면 그런 활동들을 이걸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최소한의 분석은 방문으로 시켜놓는 그런 접근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 중에 이 내용을 다 지금 다루지는 못할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한 20분 정도 동안 제가 관련된 내용들, 이 내용들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 장표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안 보일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프린트물을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거는 프린트물이 있어서 그냥 자료 장표를 이대로 썼고요. 뒤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이 방법이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교육에 돌아가셔서 이런 방식으로 에자일을 도입하는 거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에자일을 좀 이걸 좀 활용해서 뭔가 좀 개선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들을 디테일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월 활동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프로젝트 시작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배포 후까지 그래서 프로젝트 이제 시작 시에 보면 프로젝트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웁니다. 프로젝트 계획에는 계획서를 만드는데 프로젝트의 목표 및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가치를 수립을 하고 또 인도 횟수, 그 딜리버리하는 횟수와 프로젝트 예산 같은 그런 제약사항들을 식별하고 프로젝트 성공이 어떤 경우에 성공했는지 프로젝트가 어떤 경우에 성공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니면 지표가 있으면 그런 것을 식별합니다. 이터레이션 제로에서는 그때는 고객과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팀과 협력해서 제품 책임자도 정하고 릴리즈할 대상과 시기 계획하고 아키텍처 설계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팀 리더와 팀원을 정하고 팀이 일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 전체 개발 기간 동안에는 제품 백로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릴리즈 계획을 제품 개발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터레이션이 시작되면 이터레이션 내에서 이터레이션 시작 시에 이터레이션 관련된 것들이죠. 이터레이션 시작 시에 이터레이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래서 사용자 스토리 중에 어떤 것을 해당되는 이터레이션에서 실제로 개발을 할지 그리고 이터레이션 하는 동안에는 개발과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일 스탠드업 미팅을 과정에서 하게 되고 실제 이제 뭐 설계, 코딩, 그 다음에 단위 테스트 등 개발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 테스트, 인스 테스트 같은 활동들을 이터레이션 기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매 이터레이션이 종료되면 이터레이션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인스 테스팅을 여기는 스토리 테스트라고요. 이터레이션 종료 시에 인스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그 다음에 회고 미팅을 갖습니다. 그리고 배포 후에는 이제 유지보수 해야 되죠. 운영하고 유지보수는 운영팀이 작업을 하는데 피드백을 사용자로부터 접수를 해서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걸 릴리즈하는 그런 활동들을 배포 후에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역할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역할별로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역할을 맡으면 역할을 맡은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걸 또 요약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면 팀 리더는 팀 코칭 역할도 하고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팀 리더가 기술적인 리더십을 또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션 제로에 참여를 해서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그 상세한 내용은 뒤에 그 팀 리더에 대한 건 다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스 계획에도 참여를 하고 이터레이션 계획에도 참여하고 릴리스 스탠텀 미팅 주도를 하고 개발하고 테스팅도 리딩을 하고 인스 테스트 관련돼서 참여를 하고 회고에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때 팀 리더는 작업 상황판하고 그 타스크보드죠. 그 다음에 릴리스 번업 차트 같은 그런 산출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팀은 사용자에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 계획에 참여를 하고 UX 설계를 하고 코딩 및 단위 테스팅을 주도하고 그리고 스토리 테스팅 및 회계 테스팅도 주도하거나 참여를 하고 팀이 주도를 하죠. 인스 테스팅도 참여를 하고 일일 스탠드업 미팅 및 회고 미팅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 산출물, 코드, 스토리 테스트 세트 결과, 인스 테스트 세트 및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산출물을 만들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 책임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고객 및 사용자 관점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서, 그다음 제품 백로그, 사용자 스토리, 이터레이션 백로그 같은 그런 산출물들을 관여를 하고 기술 책임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역할들을 외부에서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인도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역할인데 새로운 기능 및 변경된 기능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필요에 따라서 문서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인스 테스트를 사용자니까 당연히 참여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은 인도된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역할이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이터레이션 제로에서 프로젝트 계획서를 컨펌하고 하는데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제품 책임자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문의사항에 대응하는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서의 초안 형식 같은 것, 초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산출물이죠.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역할별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단히 요약을 해보고요. 뒤에 제가 한 15분 정도 동안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보고 있으시면 어느 정도로 나도 돌아가서 할 때 어느 정도로 방법을 만약에 가지고 한다면 해야 될지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자료와 그 다음에 제가 끝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방법론 자체가 문서로 지금 나이파 통해서 배포가 돼 있어요. 그 배포된 파일을 보면 거기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얘가 어떤 건지,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만 잡으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역할 중에서 이제 팀 리더 역할 여기 말씀을 드렸었죠. 팀 리더 역할을 이 지금 사례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것처럼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팀 리더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는데 방법 내용이 있는 문서, 방법론 문서에 있는 내용인 거죠. 이터레이션 제로에 참여해 다음의 활동들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각 다른 기능을 구현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 책임자가 최초 릴리즈 계획을 세우는 일을 돕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설계가 합의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아키텍처 및 아키텍트 및 설계 전문가와 협업을 합니다. 팀에 필요한 인원을 식별해 선발하고요. 팀에 필요한 모든 자원, 예를 들면 뭐 작업실부터 뭐 암호, 보안 등에 관련된 것까지 식별하고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릴리즈 계획을 세우는 일을 돕고 그 이외에 필요에 따라서 제품 책임자, 고객 및 사용자와 함께 딜리버리할 기능들은 어떤 것들을 딜리버리할 거고 몇 번에 걸쳐서 딜리버리를 할지 이런 횟수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터레이션 계획에도 참여를 하죠. 계획에 참여를 해서 사용자 스토리 채택 대상을 어떤 사용자 스토리를 채택할 거고 어떤 것들은 채택 안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제품 책임자와 협의하고 팀과 상의해 올바른 이터레이션 내용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에서 어떤 것들을 가져갈지에 대한 것들을 합의를 하고요. 일일 스탠드업 미팅을 수행해서 팀원과 의사소통을 일일 스탠드업 미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상황판을 최신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팀원을 코치하고 이 리더가 그 팀 리더가 기술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수 테스팅에 참여해서 인수 테스팅을 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고 미팅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팀 리더가 하는 것들을 방법론에 이렇게 지금 팀 리더에 대한 연구를 2페이지 이내로 내용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팀 리더가 어떤 역할을, 어떤 활동을 하면서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팀 리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 관점에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추가적으로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큰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구성에서 보여드렸던 걸 힌트와 팁, 예를 들어서 지금 팀 리더가 2명의 제품 책임자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어떻게 보면 2팀을 리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실제로 생길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통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팁들을 40몇 개를 지금 이 방문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할별로는 지금 팀 리더만 하나 예시로 들었는데 팀도 그렇고 팀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품 책임자도 그렇고 지금 아까 보셨던 정도의 내용들을 그 역할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일종의 롤 앤 리스판시빌리티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방문에 정리를 해놓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수행하는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수행하는 방법인데 먼저 프로젝트 계획 먼저 보면 프로젝트 계획에는 프로젝트 목표하고 목적,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리스크, 그 다음에 프로젝트로부터 기대되는 어떤 그런 성과나 이익, 그 다음에 식별된 제약사항, 예를 들면 예산이 납기가 있으면 그런 제약사항들, 그 다음에 성공 지표가 식별되어 있으면 그런 내용,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문서화되고 나면 그 문서화된 내용을 한 장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형태의 구성으로 내용을 담아서 좀 가능하면 좀 크게 인쇄를 해서 한 장으로 벽면에 게시를 하는 거를 방문론에서 그냥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계획서가 조직 내에서 항상 벽에 붙어 있음으로써 언제든지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서 초안은 고객에 의해 프로젝트 시작의 전제 조건으로서 작성돼 이터레이션 제로 동안 제품 책임자와 전체대회에서 합의된다. 이런 내용들을 프로젝트 계획이 담고 있습니다. 이런 양식과 함께.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양식 안에 있는 내용들 지금 프린트된 게 내용이 보일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그러면 실제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리스크에 대한 예시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터레이션 제로 동안에는 프로젝트 계획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팀원 모집을 하고, 팀원뿐만이 아니라 팀원 모집과 그 다음에 팀 작업실 설치 뭐 이런 활동들, 기본적인 활동들을 하고 사무실 공간까지, 그 다음에 아키텍처 및 기술적인 결정을 해야 될 게 있으면은 릴리즈 제로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초기 제품 백로그 관리하고 릴리즈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선순위가 아주 높은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거는 스토리 카드를, 사용자 스토리를 2단계에서 릴리즈 제로에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이 방법은 일단 그런 예시 방법은 릴리즈 제로에서 스토리 카드, 사용자 스토리 카드를 작업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그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냥 추정을 준비하고 릴리즈 제로에서 완료 정의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아까 그 이터레이션 제로는 아까 보셨던 여기에 있는 이터레이션 제로에 있는 내용이고요. 큰 이 그 구성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작은 구성에 대한 게 장표마다 있으니까 어느 부분쯤 우리가 커버를 하고 있는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션 제로에서 이 이터레이션 제로에서 실제 추정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인 예시를 좀 살펴보면, 이터레이션 기간은 4주나 2주로 가져가기로 상황에 따라서 가져가기로 정하고, 그리고 이 예시는 주로 이제 2주를 씁니다. 그리고 해당 이터레이션의 이터레이션 계획, 개발 작업, 인수 테스팅, 회고,
그러니까 개발 관련된 활동과 인수 테스팅 회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추정하는 것들이 2주 이터레이션 동안 이터레이션 계획을 하는데 하루 정도 쓸 거고 해보니까 회고 미팅에 0.5일 정도 인수 테스팅, 그 다음에 최종 회계 테스팅 및 배포 이 세 가지 하는데 1.5일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 2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설계하고 코딩하고 단위 테스팅하고 스토리 테스팅, 회계 테스팅을 포함한 그런 개발 작업이 7일 정도가 소요가 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대략적인 그런 추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스토리들이 어느 정도 시간에 걸쳐서 어느 정도 리소스를 써서 개발을 해야 될지 다른 데도 단위를 쪼개는 거를 이 경우에 스토리 포인트를 쓰고 스토리 포인트를 쓸 때는 이 지금 방문에서는 그 피보나치 수열에서 1, 2, 3, 5, 8, 13 뭐 이런 형태로 그 나름대로 뭐 시간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 이건 1시간짜리고 이거는 한 5시간 돼야지 개발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 포인트를 가져가고 또 팀도 초기에는 속도 개발하는 속도가 느리고 익숙해지면 빨라질 거예요. 팀이 개발하는 속도도 나름대로 감안을 해서 거기에 이제 스토리 포인트랑 같이 연계를 시켜서 추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걸릴지. 자, 그리고 완료 정의도 이터레이션 저희에서 미리 하는데 설계를 완료한 거는 설계를 검토하고 합의를 함으로써 이건 담당은 팀 수석 아키텍트가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개발 완료는 작성된 코드 뭐 정적 분석 결과 100% 문장 커버리지로 단위 테스트를 통과 자동화된 단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단위 회계 테스트를 또 수행을 했고 얘를 통과했고 그 다음에 자동화된 회계 테스트, 스토리 테스트 수행을 하고 이걸 통과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개발이 완료된 거로 보겠다. 이런 형태로 그 완료, 그러니까 지금 설계, 개발, 스토리 테스트, 인수 테스트, 배포의 완료 기준, 완료라는 게 뭔지 이터레이션 제로에서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그 내용들을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이 방법론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담았으면 이대로 하지 않으면 완료됐다라고 보기 실제로 진행은 또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제품 백로그 도출 및 관리하는 부분은 제품 책임자는 이터레이션 계획이 작성될 때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제품 백로그에 사용자 요구사항을 제품 백로그에 사용자 스토리로 작성해야 될 그런 책임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할 수 있는 4가지 유형의 스토리가 있는데 사용자 요구사항 스토리는 당연히 그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스토리들이 의존하기 때문에 구현되어야 되는 또 스토리가 있고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기술적인 스토리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변함들이 또 스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스토리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정의를 해놓고 그리고 이 스토리를 만들 때 어떤 템플릿을 가지고 스토리를 작업할지를 보시는 것은 스토리 카드 형태를 이용하는데 스토리 이름을 적고 그리고 앞면입니다. 앞면에 그 다음에 스토리에 관련된 뭐 어떤 역할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고 그 활동을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비기능적인 필요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사이즈라든지 뭐 릴리즈라든지 우선순위 관련된 내용들을 사용자 이 스토리 카드에 사용자 스토리의 내용들을 담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게 예시인데 나중에 예시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 스토리 카드를 예시를 보고 제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방문론이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뒷면에는 인수 기준, 기능적인 부분과 인수 기준, 비기능적인 인수 기준을 내용들을 담고 종속 사항들이 있는 그 내용들을 담고 마찬가지로 예시들을 방문론이 가지고 있어서 교육할 때도 쓰고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잘 모르겠으면 사용자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이 내용들을 보고 얘를 템플릿으로 아니면 예시로 보고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스토리가 이게 사용자 스토리가 잘 만들어졌는지 그걸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도 되게 좀 전통적인 방법들의 그런 장점들을 좀 많이 좀 채택을 하고 있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예를 들면 가치적인 측면에 봤을 때 고객 사용자 팀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기능들이 기술되어 있는가, 우선순위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런 이 가치나 이런 기능들이 협상 가능한 건지 내용적으로 볼 때 설계와 구현이 아니고 요구사항만 기술하고 있는가? 이게 사용자 스토리니까 요구사항만 기술하고 있어야 되겠죠. 제품 책임자와 팀이 이해할 수 있게 기술되어 있는가? 사용자와 의미 있는 대화를 할 만큼 기술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넣어서 내가 만든 사용자 스토리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방문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 기준을 보면 인수 기준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테스트 가능한지를 고려해서 인수 기준이 작성이 돼야 되는데 아까 잠깐 예시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인수 기준으로 일종의 어떻게 하는지 그 샘플들까지의 내용들을 방문이 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릴리즈 계획 부분입니다. 릴리즈 계획은 큰 그림에서 이쪽 부분이었고, 릴리즈 계획할 때, 릴리즈 계획을 이터레이션 제로 동안에 수행을 하고, 또 이터레이션 기간 동안에도 필요시 업데이트를 한다. 고객은 어떤 역할을 하고 릴리즈 계획을 수립하는데, 제품 책임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팀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터레이션 첫 번째 2주라고 가정을 하면 2주 동안에 3개의 스토리를 지금 개발을 할 계획인 거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좀 익숙해져서 좀 더 많은 스토리마다 사이즈는 다를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스토리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6에서는 통합 테스트를 하는 이터레이션을 주고 그게 실제로 개발이 진척되고 있는지 번 다운 차트를 많이 쓰는데 이 방법은 지금 리드미 SK에서는 번업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많이 쓰고 익숙하니까 그냥 번업 차트를 방문에다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번업 차트를 쓰든 방문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직이 만든 걸 만들 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많이 쓰는 번 다운 차트를 쓸지 그런 것들은 알아서 조직에 정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우스를 방문이 담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터레이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터레이션 백로그 선택을 하고 그리고 팀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누가 어떤 작업, 예를 들면 설계, 프로그래밍, 스토리 테스팅, 인수 테스팅 그런 것들을 담당할지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를 누가 실제로 가지고 개발을 활동을 할지 이런 내용들을 계획하고요. 스토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스토리들 간의 우선순위와 의존도가 있어서 그거에 기반해 이터레이션 기간을 어떻게 일정을 가져갈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터레이션 계획할 때 이터레이션마다 인수 테스트를 하는데 인수 테스트에 사용자 참여를 이터레이션 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자들 참여할 수 있게 초청을 미리 얘기를 해두는 거죠. 언제 인수 테스트가 있으니까 사용자들이 준비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초대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스크 보드는 각각의 스토리들이 지금 개발을 어느 정도 진척을 하고 있는지, 스토리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인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각각의 스토리별로 타스크 보드 작업 상황판을 보면서 진척도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일 스탠더드 미팅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서 이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1일 스탠더드 미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서 1일 스탠더드 미팅을 하면 효과가 있는지를 방문론에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할 때 예를 들면 간단한 설계를 하고 할 건지 하고 할 거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이 방문론은 그 설계를 하는 거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 테스트는 어떻게 할 거고, 지속적인 통합을 어떻게 할 거고, TDD는 어떻게 할 거고, 인수 테스트 주도 개발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배포되어 있는 나이파이스 배포한 문서에 보면 이 각각에 대한 것들도 별도로 한 2-3페이지, 많게는 좀 더 많은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 하우투에 대한 내용들과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회사에서는 일부 템플릿을 또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툴을 연계해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툴 연계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통합 관련된 그런 툴들, 자동화된 빌드 테스트하는 툴들,
그다음에 회계 테스트하는 툴들, 배포하는 툴들, 그런 툴들을 도구를 연결하고 개발 과정하고 이제 툴들을 몇 개를 시켜봤는데 이 방문은 각각 그 오픈 소스 중심의 툴들을 각각 설치하는 방법과 그 툴들을 연계해서 툴 체인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그 가이드 일종의 그 방법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그 다음에 형상 관리 저장소, CI 테스트 수행할 때 각각 어떤 툴들을 쓰는지 이 경우는 지금 젠킨스하고 SVN, 엔트, 그 다음에 제이윈의 셀레니움 가지고 특정한 팀에서 쓸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팀에서는 다른 툴 체인을 쓰고 있으면 그런 아니면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면 그런 내용들을 방법문에 내용들을 담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팅 할 때도 테스팅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로 단위 테스트, 스토리 테스트, 인시 테스트가 이 방문에서 담고 있는 내용인데 그 다양한 테스팅하는 프랙티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탐색격 테스팅이라든지 뭐 회계 테스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위 테스트 때는 어떤 테스팅 활동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스토리 테스트 할 때는 어떤 프랙티스 테스트를 해주고 뭐 이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테스트 활동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방문이 담고 있습니다. 자, 회고 미팅도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회고 미팅은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회고 미팅은 이제 이터레이션이 끝날 때 회고 미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 전달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지속 가능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을 실제로 향상시키고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회고 미팅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개선할 포인트들을 찾고 이건 팀 리더가 회의를 중재하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준비를 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품 책임자는 프랙티스 개선에 대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거는 제품 책임자가 프랙티스 개선에 대한 회의 진행하는 게 우리 조직에 별 의미가 없으면 저런 내용들을 빼도 되는데 이 예시에서는 제품 책임자는 프랙티스 개선에 대한 회의를 회고 미팅에서 좀 관련된 것들 내용을 좀 다룰 수 있게 그렇게 방문이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회의 순서는 아이디어 모으고 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투표를 하고 회의를 마치는 간단하지만 이런 내용들도 회고 미팅 때 회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미리 사전에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회고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회고 미팅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상관없죠. 여러 가지 다양한 회고하는 방식이 있는데 애자일 회고라는 책도 있는 거 아마 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다양한 방식의 회고가 있는데 그거를 뭐 어느 거를 써든 우리가 효과 있는 걸 하면 되는데 근데 너무 많으니까 지금 회고 한 가지를 나름대로 효과 한 거를 우리 방법론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회고하는 프랙티스를 하나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하면서 개선할 점들이 있으면은 개선할 수 있게 그리고 보완해 갈 수 있게 그리고 과거에 다른 방식으로 하는 회고가 우리 조직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으면 그러면 뭐 당연히 효과 좋은 것들을 계속 수행해 놨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방법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애저일 개발 방법론 사례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린 거에 내용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 이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일부는 좀 내용들이 너무 디테일해서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디테일한 내용들 자체보다는 이런 식으로 방문을 구성을 하면 실제로 이걸 우리가 애저일하게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제가 들어달라고 요청도 드렸었고 그 부분이 자료들에 있기 때문에 이해와 그 다음에 이 정도의 디테일을 들어있고 내가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만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그렇게 이제 방문론을
그 도입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방문론을 전체를 아예 방문론을 도입하려는 조직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문 전체를 한 번에 도입하는 조직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프랙티스들이 있는데 그냥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서 몇 가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부분적으로 프랙티스만 적용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어서 뭐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한 번에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도입한다는 얘기는 그 방문론 자체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만들어야 되면 그럼 한 번에 방문론 도입하기가 되게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다행히도 나이파에서 그런 방문론의 일종의 하나의 가이드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활용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예시의 방법을 같은 것들을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방문을 아예 애자일 개발 방문을 전체를 조직에 도입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 있는 사례에 보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들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도입할 때에는 당연히 현재 상황과 그다음 현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들을 파악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일종의 에이지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 사항을 당연히 거기에서 식별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전체적인 방문론을 다 구축을 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방문을 구축을 할지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시간을 가지고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방문을 구축을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부분적인 적용 사례를 한 가지 짧게 설명드리면 이 경우는 업무 흐름에 대한 시각화하고 완료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계획, 일일 스탠드업 미팅, 그 다음 회고, 일부 도구 활용에 대한 것들만 부분적으로 필요해서 도입을 한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런 상황으로 어떤 그런 상황에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한 1.5개월 정도 이런 어떤 그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도입을 하고 났더니 실제로 자발적 그 2주 단위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자발적으로 세울 수가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그 전체 업무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무엇이 병목이 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서 좋았고 이런 효과들을 짧은 기간 동안에 보게 된 거죠. 도입을 일부 프랙티스를 도입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지금도 애자일 방문을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세미나 같은 초청을 해서 발표를 드렸던 그런 조직인데 조직이 초기에 이 당시에 2017년이죠. 도입을 해서 1.5개월 정도 아까 비슷한 형태의 그런 프랙티스를 도입했는데 그걸 점점 확산하면서 잘 쓰고 있는 그런 사례 예시입니다.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작업 진행 상황판을 통해서 팀 간 담당자 간의 업무 진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업무의 판단이 쉬웠고 어떤 그런 도입한 프랙티스가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계속 이제 여러 번 이제 보셔서 그래서 지금 개발 방법론,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도입하는 방법을 역할과 그 다음에 활동들, 프로젝트 수행하는 방법을 담은 활동들, 그리고 그것의 세부적인 그런 활동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산출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힌트와 팁, 사례 등을 각각의 어떤 그런 활동별로 아니면 담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구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조직의 방법론을 애자일을 도입을 한다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도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조직의 상황을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순수한 애자일이라기보다는 이 정도의 포지셔닝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포지셔닝 되는 것들이 우리 조직에 맞다고 판단이 되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보다는 방법론을 도입한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되고 어떤 구성을 가져가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드렸고요. 질문을 받기 전에 한 가지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 방법이 그 애자일을 도입하는 뭐라 그럴까 이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애자일을 도입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애자일 코치를 외부에서 뭐 컨설팅을 받든가 아니면 좀 아주 경험이 많은 애자일 코치를 조직에 들여요. 그래서 그 코치의 코칭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뭔가 프레임워크를 정하고 방법론보다는 프레임워크를 정하고 그걸 코치를 받아가면서 해보고 어디티브하게 계속 개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 문화도 바꾸고 그리고 이게 뭐 아까 시간에 뭐 질문 했던 것처럼 바텀업으로도 그렇고 탑다운도 그렇고 뭔가 그 참여와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회사들, 국내 조직들이 많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들 여유 있는 데는 했어요. 상황이 되는 데는 했는데 그래서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잘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방법을 굳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냥 유럽이나 북미에서 하는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대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좀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조직에는 어떤 게 더 맞을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현실을 고려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한 굉장히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픈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조직 내에 애자일이 도입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정착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자일 코치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해진 그런 프랙티스들을 하우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어젝티브하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제되고 나서의 어떤 그런 한 가지 방법, 도입하는 방법이지 이게 애자일을 도입하는 일종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게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거를 좀 명확하게 좀 해주고 싶습니다. 초기에 조직의 여러 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을 조직이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하나 채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제 발표 전체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잠깐만요. 두분 계시고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에 이 책자도 나와 있고 나이파에서 배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 공학 포탈이라는 사이트 혹시 여기 신청하셨으면 공학 포탈을 통해 신청을 하셨죠? 거기에 자료 있는 쪽에 가서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내용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거고 필요한 포인트들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시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네. 4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리디즈 기획 상황판에 이터레이션 6의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면 디플로이에서 오퍼레이션 끝나는 것까지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43페이지는 네, 그거로 43페이지입니다. 여긴 건가요? 30입니다. 네. 네, 거기에 보면 이터레이션 마지막에 통합 테스트로 계획을 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예시일 뿐이겠지만 네네. 저렇게 구성을 했을 때 네. 앞에 이터레이션에서 이터레이션 종류가 끝나서 디플로이 끝나고 오퍼레이션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어떻게 통합 테스트 상관관계를 지금 상상해 볼 수 있을지. 지금 이 경우는 이 예시는 그 이터레이션마다 통합 테스트는 일종의 테스트는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터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여기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배포가 되는 거예요. 배포가 됐다는 얘기는 네. 운영 환경에 환경에서 쓰고 들어갔다는 있다는 얘기고 거죠. 네. 사용자가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환경이죠. 네. 근데 마지막에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통합 네. 테스트를 한다는 근데 얘기인가요? 이제 이 경우는 예를 들면 그 개발을 이 한 팀만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여러 팀들이 같은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거들을 지금 쓰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통합이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각각은 다 테스트가 돼서 지금 쓰고 있지만 통합된 테스트가 필요할 경우에 지금 하나의 예시로 넣은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여러 조직이 개발했던 것들을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같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면 그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이터레이션을 정해서 그 이터레이션 내내 테스트만 진행하는 형태로 많이들 진행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 비용을 측정하는 게 가장 제가 지금 궁금해요. 그 SI 사업을 내거나 아니면 사내에서 하더라도 네. 특정한 일을 할 때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 일을 끝내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지, 네. 인력 비용이 주로 많이 들겠지만 네. 이게 사용자 요청이 바뀌면 한 이터레이션에서 딜리버리까지 했더라도 사용자 피드백에 의해서 계속 동일한 과제가 반복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인력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프로젝트 안에서 비용하고 일정하고를 어떤 식으로 얘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지금 일종의 SI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뭐 네. 산에서 직접 할 때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답이 그런 경우에 정답이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이제 이터레이션별로 이터레이션을 예를 들면 어느 기간까지로 정하면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몇 명이 투입이 돼서 어떻게 작업이 될지에 대한 것들이 나름대로 플랜이 쓰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것들을 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그 스토리를 개발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기간들이 걸리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추정을 좀 해놓기 때문에 그거를 근간으로 예를 들면 전체적인 투입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변수에 의해서 뭔가 더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반복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경우들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또 그때 뭔가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걔를 백로그로 넣고 그 백로그를 또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비용 발생한다면 그렇죠, 별도 예. 비용으로 예. 계상을 계속해 나가는 게 그렇게 맞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전통적인 SI 프로젝트에서 그런 비용들을 잘 감안을 안 해줬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좀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가시화시켜서 계속 개상할 수 있게 그렇죠. 만들어서. 예. 보통
네. 지금 여기 경량 개발 방법을 보면 PM이라는 분이 보이지 않고요. 네. 여기서 지금 제품 책임자라는 분이 네. PM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건 좀 약간 SI 쪽에 맞는 방법인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SI 쪽이 맞춰져 SI를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고 일반적인 개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방법론이고 그 제품 책임자하고 PM은 역할이 유사하게 일부는 당연히 유사하죠.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하니까 그렇지만 역할 자체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다르고요. 그리고 제품 책임자는 이 방법론에만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애자일한 모든 뭐 스크럼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프로젝트 오너는 대부분 다 역할이 유사한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방법론에서도 프로젝트 시작을 할 때 이 네. PM은 있는 전제하에서 예. 지금은 이 방법론은 만약에 얘를 확장해서 좀 프로젝트 큰 규모 예를 들면 여러 개의 그 뭐라 그럴까요? 팀들이 같이 동시에 개발을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 이제 PM이 필요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에는 하나의 팀이 거기 안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의 포커스가 돼서 지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PM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고 팀 리더나 아니면 프로젝트 오너가 그 역할을 뭐 같이 협업을 해서 PM 역할을 하는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규모가 좀 확장이 돼서 여러 개의 팀들이 좀 복잡한 그런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별도로 그런 역할들을 줄 수가 있고 그런 역할들의 PM과 같은 그런 역할들에 대한 것들은 대규모로 아까 바로 전 시간에 얘기 드렸던 뭐 LESS나 뭐 세이프나 이런 쪽에 그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할 때 역할을 뭐 PM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는데 유사한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뭐 세이프에서는 릴리스 트레인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역할들이 PM 역할들하고 오히려 비슷하고 프로젝트 오너도 약간 그런 역할들을 팀 리더와 같이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네. 큰 규모일 때는 네. PM과 제품 책임자 네. 같이 고객을 만나나요? 보통은 네. 이런 대형 이런 사업은 보통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가 고객하고 요구사항을 받아서 네. 개발 쪽에 전달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개발에 있는 제품 관리자분이 그- 책임자분이 이렇게 그렇죠. 그 역할에 있어서는 뭔가 개발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거를 개발 팀에 전달하는 역할은 그게 이제 프로젝트 오너고요. 네, 제품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제품 책임자가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 프로젝트에서 그 요구사항을 받는 그런 미팅이 있으면 거기에는 제품 책임자와 같이 당연히 같이 참여를 하게 되죠. 네, 수고해주신 권혜미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